아, 그걸 모른다고? 아, 진짜 빡치네. 그리고 INTJ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문제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또 INTJ가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별을 당했어요. 손절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INTJ의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지난 영상에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봤습니다. INTJ가 삐지거나 서운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화가 난 이유와 상황을 상대방에게 바로 설명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두고 연락을 피하는 편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댓글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일 진행하고 있는 개인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물론 연애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친구 관계, 인간 관계에서 이 서운함으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INTJ가 서운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제 주변 INTJ 분들의 생각 그리고 상담을 통해 취합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함이란 마음에 모자라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 라는 뜻이네요.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개인적으로 서운함이 든다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준 만큼 되돌려 받지 못했을 때 물질적이든 마음적이든 행동적으로든 그만큼 똑같이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칠 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서운함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INTJ들은 서운함을 느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당연히 느낍니다. INTJ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느끼는 감도가 성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인간에 대한 기대심이 없는 INTJ의 성향을 봤을 때 다른 성향들보다 비교적 덜 느끼기는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심이 없으니 그만큼 서운한 감정도 덜 가지겠죠. 잠깐 사족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기대심이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INTJ들은요. 이 서운함의 기반이 분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운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정말 너무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걸 모른다고? 진짜 빡치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속상함도 따르겠죠. 하지만 비율상 화가 나는 감정이 더 많다. 그럼 INTJ가 서운할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운함에 대한 부분, 서운함이 발생한 원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개선점, 합의점, 타협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서운함을 말한다 입니다. 이럴 경우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싶으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의 서운한 감정과 섭섭함,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한 거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INTJ인 애인이나 친구가 나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한다라면 긍정의 신호로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들어주셔야 해요. INTJ가 서운함을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게 아닌데 그럼 나도 마침 서운한 게 있었어 하면서 변명을 하거나 기회다 싶어서 나의 서운한 점을 쏟아낸다면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럼 INTJ만 이렇게 서운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서운함이 아주 많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타이밍을 봐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감정을 빼고 서운했던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합의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반복되지 않게
딱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되도록 말씀 안 하시는 편이 좋기는 해요. 어쨌든 INTJ가 서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일단은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INTJ가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수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노력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관계를 잘 이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변화된 모습을 봤고 다시 신뢰가 쌓인다면 그 서운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이상 크게 뒤끝은 없을 겁니다. 위험한 건 이렇게 INTJ가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 큰 변화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먹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듣고도 무시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서운함에 관련해서 말을 한 것 자체가 INTJ에겐 굉장히 큰 일인 겁니다. INTJ 성향상 자신이 아쉬운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점이 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아쉬운 말을 하는 것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마치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부탁을 하면서 내가 아쉬운 입장이 되는 것도 싫고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NTJ는요, 인간관계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너무나 취약하고요. 그것에 대한 피로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를 굉장히 협소하게 유지하는 편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협소한 관계 안에서도 스스로가 상황과 관계를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말을 말자, 그런가 보다 하자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참는다기보다는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적으로 조금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가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서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INTJ가 관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이란 것을 한 것이다. 그것도 매우 큰 노력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서운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두말할 것 없이 관계를 끝낼 겁니다. 또 INTJ가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별을 당했어요, 손절을 당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INTJ가 서운함을 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 생각과는 달리 크게 실망적이었다거나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났고 지쳐서 처음부터 관계를 정리하려고 확고하게 마음을 먹은 상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INTJ가 서운할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 번째, 거리를 두고 연락을 피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이제 이별이나 손절을 당한다면 영문도 모르고 황당한 경우가 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유 없이 이별을 통보당했어요. 이유 없이 손절을 당했어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유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별이나 손절을 말한 INTJ 쪽에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모를 수는 있죠. 그럴 때는 추측을 한다거나 기억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INTJ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문제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INTJ가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요, 사실 말할 만큼 큰 사건이 아니어서, 즉 사소한 것일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니 이 관계를 정리해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지켜보고 있다. INTJ 입장에서 내가 한순간 잘못 생각을 했던 건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성향적으로 나와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런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드는 것인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카운트를 세가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쭉 지켜보다가 내가 정한 카운트에 도달하게 되면 관계를 정리하겠죠.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아까 첫 번째와는 반대로 관계를 오래, 길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나의 서운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INTJ 입장에서는 큰 노력인 건데 그 노력을 할 만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INTJ 입장에서 오해를 한 거라거나 상대방의 일시적인 작은 실수였다면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예전처럼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은요, 꼭 서운한 게 있어서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INTJ가 혼자서 어떤 고민이 있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바쁘다거나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라거나 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단지 나와의 관계 때문인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혹여나 나에게 서운한 게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NTJ야, 혹시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는 거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알려준다면 좋겠어. 나는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노력하고 싶어. 정도로 물어보신다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그대로 INTJ가 말하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나 너한테 서운한 거 없는데? 라면 정말로 없는 것이고 다른 상황 때문이라면 정말 다른 상황 때문인 거예요. 다른 속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와 연락이 조금 뜸해져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 정도는 괜찮은데 나는 또 너가 연락이 없고 뜸해서 나랑 거리 두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INTJ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인간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INTJ가 서운함을 표현할 때 말을 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표현 중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말을 한다입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꽁해 계시거나 삐지거나 하지 마시고 INTJ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냥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내가 표현에 서툰 로봇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본다 라는 마음으로요. 또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가 매일매일 뜨겁게 불타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붙어 있을 때가 있으면 멀어질 때도 있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빴다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잠깐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전전긍긍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푼다든지, 아니면 이대로 서로 휴식기를 가지고 조금 거리를 둬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을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번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신의 삶에 집중을 하세요.
어차피 어떻게 해도 내 곁에 남을 인연들은 남아있고 떠날 인연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연을 소중히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되 적정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인이든 친구든 모든 인간관계가요. 상대방은 여기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억지로 이 사람과 이어져 있는 줄을 끌어당기면 이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끌어주고 멀어지면 이 줄을 다시 놓아주고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을 나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질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